지난 18일부터 일본에서 엄청난 폭설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진과 태풍뿐 아니라 폭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NHK가 제 사이트를 통해 강조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은 모두 잘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일본에 내린 폭설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에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차량 정체와 도로 통행 금지뿐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 와중에 동해의 상공 한기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동해와 인접해 있는 동해 사면, 아이치현, 기후현, 미해현의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통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홋카이도에서는 송전선의 붕괴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만여 주택이 정전되면서 엘리베이터 정지와 추위 때문에 자위대가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복구를 해놓았지만 또 다른 송전선이 넘어지면서 더 많은 주택이 정전되었습니다. 이 정전 사태는 지난 23일부터 계속 붕괴와 복구, 또다시 붕괴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3일 처음 송전선의 철탑이 무너지면서 홋카이도 내에서 25,733세대가 정전되었고 일부 도시는 거의 전 지역이 모두 정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하소연으로 긴급 대피를 했고 자위대의 긴급 지원으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하자마자 다시 또 붕괴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냉동식품을 모두 폐기하는 등 마트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자체는 비상식료품 공급에 나섰습니다. 엄청난 폭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본을 강타한 폭설이 연말 연시에도 이상 기상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29일에 다시 강한 한기가 온다, 연초 3일부터 또 강한 한기가 온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동해 상공에 있는 강한 한기가 계속 버티면서 약해졌다가 강해지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연시에는 귀성러시와 겹쳐서 엄청난 교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신 폭설 경보와 교통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월 6일까지 겨울형 저기압이 버티면서 예년과 다른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해 상공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강한 한기가 계속 버티고 있는 데다가 동해 바다의 수온도 따뜻하기 때문에 폭설 제조 공장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 연시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귀성러시에 특별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제설 작업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차량 머플러가 눈에 잠겨 있을 경우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바로 중독으로 쓰러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 수시로 밖에 나가서 머플러 뒤에 쌓이는 눈을 치워줘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NHK 등 언론은 폭설에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NHK는 재해 열도라는 별도 안내 사이트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줍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재해뿐 아니라 폭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피소로 달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설 시에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라도 챙기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챙기라는 것이 많습니다. 폭설 대책 매뉴얼에는 차량으로 외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폭설 경보를 잘 확인하고 집에서 미리 휴대용 화장실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차가 막힌다고 좁은 지름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좁은 길에 잘못 들어가면 바로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기예보를 들을 때에는 기상정보에서 말하는 키워드를 잘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급속히 발달하는 저기압이라고 표현하면 강한 눈보라와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한 저기압이라고 하면 도쿄 도심 등 수도권에도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동해 한대 기단 수렴대라고 하면 동해 인근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상청과 국토교통청이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발표를 할 때는 무조건 외출을 삼가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폭설이 오면 가장 곤란한 것이 화장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용 화장실 용품을 대량 구입해서 차량에 비치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 미리 담요와 핫팩, 장갑 등의 방한 도구와 제설을 위한 삽, 물이나 사탕과 초콜릿, 비스킷 등의 식료품도 반드시 준비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이런 물품이 생존에 절대 필요한 필수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바퀴가 겉도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장비를 항상 구비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또 정체를 피한다고 옆길로 빠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더라도 절대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작은 길은 제설이 아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더 정체가 되기 쉽거나 노면이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바로 옆에 있는 샛길이 궁금하면 국토교통청의 눈길 말해봐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먼저 연료를 확인하라고 지적합니다.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언제나 차량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0km를 달린 후에도 40시간 정도 아이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정체가 되어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난방을 사용하고 라디오나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겨울용 타이어도 홈이 절반 이상 다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보고 교환을 하라고 권합니다. 운전석에 타기 전에 신발에 묻은 눈을 깨끗이 털고 타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 브레이크를 밟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츠 등 홈이 깊은 신발은 특별히 주의를 해서 잘 털고 타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기 전에 차 위에 쌓인 눈은 미리 제거를 하라고 권합니다. 운전 중에 지붕 위에 눈이 떨어져서 시야가 막혀버려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만나게 되는 화이트아웃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아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주위가 뻥 뚫린 평평한 길, 길 양쪽에 적설이 쌓여 있는 길, 그리고 고갯길을 지목합니다. 이런 지역이 갑자기 눈보라가 날리면서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잘 알고 운전하라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화이트아웃이 발생하면 즉시 헤드라이트를 켜고 클락션을 울려서 여기 차 있다 조심해라 라고 알려야 합니다. 화이트아웃이 계속 발생하면 길 옆에 정차를 해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에 피신해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생명을 지키고 다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설이나 노면 동결로 넘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쌓인 길이나 블랙아이스 도로, 계단과 비탈길 등 위험한 장소에서 항상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보폭을 작게 하고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보폭은 작고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붙여서 살금살금 걷는 펭귄 걸음이 안전하다고 권합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일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